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5년 6월 13일 오전 12시 26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4,280달러고요. 오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집을 비웠는데 또 이런 사단이 나네요. 실은 9시 종가 마감이 21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또 추가 조정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제 뭐 중동 이슈가 처음 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이제 더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열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조정에서 끝날 것인지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청산액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1시간 기준 청산액은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단일 시간 기준. 오늘 하루 데이터가 집계가 돼봐야 알겠지만 그만큼 뭐 CPI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 상장사들이나 아니면 일본 상장사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조금 일어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에서 찬물을 쫙 뿌려버렸죠. 곱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이 시장은 항상 보면. 근데 어쨌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오전에 좀 하락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크게 왔고 선물 시장에서 큰 청산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이걸 좀 기회로서 활용한 집단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이 낮 시간이고 미국의 미국의 주식 거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악재가 터졌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걸 좀 1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시장가로 이 물량을 지금 받아먹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또 과감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중동 악재는 아마 이 정도 조정이 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하락 구간에서 나온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강세 흐름. 이건 작년 여름에도 나왔던 흐름입니다. 작년 여름에 중동 이슈가 처음으로 이 시장에 좀 강하게 영향을 끼쳤을 때도 나왔던 흐름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첫 번째 근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강세 흐름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낮 시간에 나온 악재 뉴스와 동반된 코인베이스 강세 흐름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대급 롱청산 물량. 사실상 한 번 정도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러 바닥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기에서 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매수 기회로서 오히려 활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매수 기회로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거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거 시간대도 되게 중요해요. 낮 시간대에 나왔다는 것과 악재 뉴스와는 상반된 코인베이스 강세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예를 조금 들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이런 구간들에서도 계속 나왔던 흐름입니다. 악재 뉴스는 나오는데 오히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강세 흐름은 나오는 이때는 이제 한 번 더 중동 사태가 악화됐었는데 이 두 번째 더 악화된 상황에서는 코인베이스 강세 흐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하고 조금 많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관측이 조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대세 상승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다. 이미 한번 작년 여름에 시장에 크게 한번 차트에 반영이 됐던 악재 뉴스고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력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있던 롱청산 물량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건 충분히 털만큼 다 털고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간대와 뉴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강세 흐름까지 꽤나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오히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이제 여기 저점도 지켜냈다라는 부분이고 여전히 여기 트랩 구조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트랩 구조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강력한 반등의 근거로서 제시했던 이 트랩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냥 테스트가 악재 동반해가지고 나왔고 결국 여기에서 또 가격을 반등시켰다는 거죠. 토탈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겠죠. 토탈 차트를 보시게 되면 토탈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결국 제가 저번에 주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전형적인 헤드앤숄더를 만들 것처럼 폼을 거의 완벽히 잡았어요. 그죠? 그때도 악재 뉴스가 터졌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대판 싸우는 바람에 그리고 결국 이 넥라인도 이탈을 해버렸죠.
다들 좀 뭐 여기까지 이탈을 하니까 야 이건 이렇게 헤드앤숄더 완성하겠구나라고 했지만 결국 여기에서 강력한 트랩을 컨펌 시키고 네, 반등을 성공을 했잖아요. 네. 추가 상승의 여지가 더 많았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숙제를 안 하고 즉 테스트를 안 하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지금 오히려 뒤늦은 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강력하게 조금 매수를 권고 드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매수를 권고 드릴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네. 기회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 주말에 트럼프와 머스크 악재가 있었을 때 이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프랙탈을 이용해 설사 이게 이제 이 패턴을 완성해서 이 목표값을 설사 달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조정이고 네. 그 이후부터는 꽤나 큰 추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미처 못한 리테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하지 못한 리테스트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잘 됐어요. 네,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네, 애매하게 남아있던 네, CME 갭, 이더리움도 네, 멀쩡해요. 네, 만눈에 보시다시피 네. 여기가 이제 갭의 상단이었는데 밑에 또 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갭을 채웠어요. 네, 이렇게 채웠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여기 하단 지켜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이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구조가 무너진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여기 하단은 네. 아주 훌륭한 매수 자리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더리움 관점에서 보면 네. 이 갭도 채웠고 네. 제가 단기로 목표가 이더리움 제시해 드린 게 2,825달러예요. 네. 2,825달러인데 테더 차트 기준으로 정확히 거기를 딱 찍고 지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원화로 400만원, 390 몇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때하고 환율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네. 괜찮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요. 네. 온체인에서 보여주는 흐름도 그렇고 네. 개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고 뉴스를 보게 되면 야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일단 리스크 관리해야 될 자리처럼 보이지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와 토탈 차트에서 나타난 휩소 흐름 그리고 그냥 거기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왔고 여기 있던 애매한 이 CME 갭을 채워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비트코인도 CME 갭이 있었는데 그 애매한 갭을 지금 채웠거든요.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채워지지 않은 애매한 갭 하나가 있었어요. 네. 여기에 21선 부분에 여기에 채워지지 않은 애매한 갭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갭도 깔끔하게 그냥 채웠다 이거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애매하게 갭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갭도 채웠고요. 좀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이 토탈 차트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나. 주말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네. 여기서 강력한 네. 리퀴디티 수입이 나왔고요. 네. 궁금하신 분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 한번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퀴디티 네. 수입이 나왔고 뭐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네. 뭐 트랩이라고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기술적 분석은 보통 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네. 스프링이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스프링판. 네. 여기서 스프링판이 하나 셋업이 되었었는데 네. 스프링판이 하나 와이코프 패턴 기준으로 봐도 네. 거기에 대한 컨펌 없이 올라간 뒤로 뒤는 저는 컨펌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네. 오히려 저는 지금은 좀 기회로서 활용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되려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단순히 기술적 분석 하나에서 네, 뒷받침되는 상황이었으면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는데 온체인에서 같이 그것도 낮 시간에 네, 미국 세력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낮 시간대 이렇게 강하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동반되는 걸 봤을 때 뉴스와 함께 제가 최소 지난 2년 동안에 3년 동안의 상승장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거의 10중 8구는 꽤나 큰 떡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오늘 오전에 나온 역대급 롱 청산 물량, 즉 개미들은 어지간히 털릴 만큼 다 털렸다라는 거죠. 네. 즉 악재 뉴스를 이용해 심하게 떨굴 만큼은 떨궜는데 막상 또 지켜줄 자리는 지금 깔끔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토탈에서도 그렇고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그렇고요. 네. 여기 또 지켜줬다라는 거죠. 여전히 트랩을 컨펌 시키고 네. 여기가 만약 깨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20주 2편까지의 하락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죠. 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지노선이 깨진다 그러면 20주 2편까지의 조정은 생각을 해 두셔야겠죠. 근데 아직은 괜찮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세력들은 지금의 뉴스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러 충분히 95K 정도까지의 조정은 또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네. 지금 마지노선을 결국은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보고 싶어요. 그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결국 저항으로서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인데 네. 조금 지웁시다. 네.
자, 여기에서 좀 저항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추세 저항 계속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평단 안 좋은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금 잘라내시기를, 네, 본절 또는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시기를 좀 권장을 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네, 2,825달러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는 지금 못 뚫고 지금 빠진 상황이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 하단은 또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찝찝한 CME 갭도 비트 이더에 있던 CME 갭도 다 채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네. 기회로서 활용을 하자. 다이버전스 컨펌 시킬 때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네. 뉴스가 이제 보통 뉴스는 아니죠. 네. 그리고 아직 7월 초에 있는 관세 데드라인에 대한 자꾸 이제 뭐 관세를 이제 일방적으로 매기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 실제 뭐 자동차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죠. 네. 저 같은 경우 요새 이제 좀 주식에 좀 크게 빠져 있다 보니까 나름 좀 현대차 주가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또 뭐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19만 원대에서 잘 버티고는 있네요. 네.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뭐 떨어질 것도 없고, 네. 카카오 같은 건 오히려 떡상하고 있죠. 계속 가격을 버티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은 지금 다시 또 다 죄다 저점 확인하러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꼭 알트가 정답은 아니다. 네. 알트 말고도 돈 벌 때는 많다. 지금 코스피 좋으니까 일단 코스피에 관심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뭐 계속 드리고 있긴 한데, 뭐 그냥 계속 그냥 뭐 거기에 취해 있잖아요. 20년, 21년에 17년, 18년에 있었던 막 알트코인 100배씩 올라가던 그런 알트장은 제가 그냥 못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알트장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알트코인 지고 있을 바에는 그냥 비트 홀딩이 훨씬 더 낫다. 비트 현물 홀딩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기대 수익이 분명 큰 건 맞아요. 근데 그 기대 수익까지 그 올라가는 과정 자체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마음고생을 감안하게 되면 그냥 비트 전부 하는 것보다도 효용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남은 1년 분명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도 많이 올라갈 거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도미넌스 상승의 끝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21년이나 17년, 18년 수준에 못 미칠 거고 일부 알트코인만 그 혜택을 받게 될 거고, 비트코인 대비 그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내가 이 마음고생을 하면서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나라는 그 메리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하락폭이 정말 얼마 없어요. 이제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뭐 지금 당장 알트코인 장이 온다라고 해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도미넌스 하락폭이 딱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김 빼는 얘기이긴 한데, 뭐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난 2년 내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뭐 알트코인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나마 이제 도미넌스가 고점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와 가니까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긴 있지만 그래봐야 이 정도라고요. 제가 뭐 이거 처음 보여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날은 없습니다.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아직도 이런 걸 기대하고 계신다면 없어요. 이걸 기대하시려면 죄송한데 한 27년, 28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걸 기대하신다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27년 후반이나 다음 대선이 있고 뭐 양적 완화 사이클이 맞물려 있는 28년이나 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25년이에요. 28년 3년 동안 내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상폐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3년 뒤에도 멀쩡히 지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상폐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하실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존버하세요. 한 번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나오긴 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게 나오긴 할 거예요. 이 하단을 한 번 더 볼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게 이번 사이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ETF 통과로 시작된 상승장이었고, 근데 그 다음은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하고 일부 알트코인, 정말 살아남는 일부 알트코인에게 그 혜택이 주어질 날이 오긴 오겠죠. 근데 한참 먼 미래라고요. 3년 4년이면 사이클이 빠른, 순환 구조가 빠른 이 생태계를 봤을 때 보통 암호화폐 시장의 1년이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2년 3년의 사이클이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워낙 그 뭐 사라지는 코인도 많고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코인도 많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게 한 번은 오긴 올 거라고요. 한 28년, 빠르면 정말 빠르면 한 28년쯤, 27년 말이나 28년쯤. 근데 이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홀딩하고 있는 알트의 대부분은 가격적으로 유명무실해지거나 아니면 그냥 상폐 운명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게 이른바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속가내기죠. 속가내기네. 그냥 정상적인 놈만 살아남는다는, 그게 이제
그냥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도권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근데 죄송한데 이번 알트장은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사 떨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너무나도 희박하더라고요. 네. 이미 어느 정도는 다들 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받아들이지 못할 분 물려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뭐 거두절미하고 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세력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네. 추가적인 매수 자리의 기회로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네. 근거는 기술적인 근거는 다 말씀을 조금 드렸고 네. 지킬 자리는 또 지키고 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엄청난 네. 롱청산 물량이 나왔다는 거. 네.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수준만큼의 롱청산 물량이 나왔고요. 네. 지난 1월에 나왔던 물량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오히려 온체인 데이터, 특히나 지금 양키들의 매수 흐름은 지금 이 시장에서 전하고 있는 뉴스나 아니면 개미들의 심리와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보통 정고점 레벨을 계속 두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전쟁 양상이 더 악화가 된다거나 네. 하게 되면 뭐 다른 얘기를 또 드려볼 수 있고 네.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넥라인이 깨져나간다라고 그러면 추가 조정을 대비하셔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의 마지막 좀 기회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시장 분위기나 아니면 뉴스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대부분 개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개미 털고 상승이 나왔던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